안녕하세요. 행복천사입니다. 지혜와 경륜으로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어르신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어르신들의 두 눈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담아오셨을까요?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풍경, 풋풋했던 청춘의 어느 날, 정든 배우자와 처음 만나 설레던 순간,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 처음으로 품에 안았던 그 벅찬 감동의 장면까지. 어르신들의 눈은 그 모든 소중한 기억을 담아온 살아있는 사진첩과도 같습니다. 또한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즐기는 창문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정성껏 가꾼 화초가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얻고 텔레비전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함께 웃고 울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커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소중한 창문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드니 눈이 침침한 건 당연하지.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그냥 참고 지내야지 하고 생각하며 불편함을 홀로 감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눈 건강을 돌보는 것은 결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께서 세상을 더 밝고 선명하게 보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 눈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을 조금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 눈이 보내는 이야기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신호는 눈물 흘림증입니다. 슬픈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마음에 사무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륵 흘러내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특히 실내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 찬바람이 부는 바깥에 나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서 글씨를 읽거나 길을 걷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눈곱이 자주 끼며 눈가가 짓무르고 붉어져 쓰라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만들어지는 눈물샘과 만들어진 눈물이 코로 빠져나가는 눈물길이라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눈물 흘림증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이 눈물길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합니다. 수도꼭지는 계속 열려 있는데 하수구가 막히니 물이 세면대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고인 눈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눈의 노폐물과 먼지가 섞인 것입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눈물 주머니에 눈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세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눈물 주머니염이라고 하는데 심해지면 눈 주위가 붓고 아프며 고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흐른다면 원래 나이 들면 이래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안과를 꼭 찾아 원인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눈물길의 상태에 따라 간단히 뚫어주거나 실리콘관을 잠시 삽입하는 시술 혹은 막힌 길을 새로 만들어주는 간단한 수술을 통해 불편함에서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아내느라 짓무르고 쓰라린 고통을 참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눈앞에 먼지나 벌레, 아지랑이 또는 검은 실오라기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비문증입니다. 시선을 돌리면 스르륵 따라 움직이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 작은 그림자들 때문에 신경이 쓰이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밝은 벽이나 맑은 하늘을 볼 때 더 뚜렷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 현상은 우리 눈 속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는 투명한 젤 성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리 같던 유리체가 조금씩 물처럼 변하고 굳어지면서 미세한 찌꺼기들이 생기는데 이 찌꺼기의 그림자가 망막에 비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비문증입니다. 대부분의 비문증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시력에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거나 옅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떠다니는 것이 몇 개 있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에 자꾸 시선을 뺏기고 신경이 쓰여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 불편함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으니 즉시 안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떠다니는 점이나 실의 개수가 갑자기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듯 수십 개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둘째, 눈을 감아도 어두운 곳에서 번개가 치듯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듯 번쩍이는 불빛이 보일 때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셋째, 눈앞에 검은 커튼이나 장막을 친 것처럼 시야의 일부가 가려져 보일 때. 이 세 가지 증상은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찢어지거나 망막열공, 심하면 벽지가 떨어지듯 필름이 안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망막박리 매우 응급한 상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망막이 한번 떨어지면 시세포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죽게 되므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하루 이틀 지켜보지 마시고 즉시 안과 응급 진료를 받으셔야만 소중한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세상이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백내장입니다. 우리 눈 속에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빛을 모아주는 수정체라는 투명한 조직이 있습니다. 백내장은 바로 이 투명해야 할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성분이 변해 마치 계란 흰자가 익으면 하얗게 변하듯이 뿌옇게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점차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력이 떨어져 안경이나 돋보기를 새로 맞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햇빛이나 가로등,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예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느껴지고 빛이 퍼져 보입니다. 사물의 색깔이 원래보다 누렇게 바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먼지 낀 유리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서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책이나 신문을 읽기 힘들어지고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 위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백내장 초기에는 진행을 늦추는 안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백내장 수술은 현대의학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중 하나이며 기술 발전으로 매우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수술 후에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세상이 이렇게 밝고 선명했는지 몰랐다며 크게 만족하십니다. 최근에는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동시에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등 다양한 렌즈가 개발되어 수술 후에 돋보기 없이도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답답해서 세상 보는 즐거움을 잃어가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다시 밝은 세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질환 외에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더욱 무서운 소리 없는 시력 도둑들이 있습니다. 바로 녹내장과 황반변성입니다. 먼저 녹내장은 눈의 압력, 즉 안압이 높아지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시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병입니다. 시신경은 우리 눈이 본 것을 뇌로 전달하는 수백만 가닥의 전깃줄과 같습니다. 이 전깃줄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녹내장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야의 가장자리부터 아주 천천히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 뇌가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치 터널 속에서 바깥을 보는 것처럼 시야가 답답해졌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시신경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녹내장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황반변성은 우리 눈의 필름 망막 중심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밀한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라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황반은 우리가 책을 읽고 사람 얼굴을 알아보고 운전을 하는 등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중심 시력을 책임집니다. 황반변성이 생기면 사물의 중심부가 까맣게 보이거나 욕실 타일이나 바둑판의 직선이 물결처럼 흐려져 보이고 글자의 일부가 지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주변부는 잘 보이는데 정작 보려고 하는 중심부가 보이지 않으니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무서운 두 질환, 녹내장과 황반변성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만 5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안과에 방문하여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망막검사 등 정밀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시력 도둑으로부터 내 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우리 눈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눈앞에 떠다니는 것이 갑자기 많아지고 번쩍이거나 세상이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안과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통해 소리 없는 시력, 도둑들을 미리 발견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눈 건강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시금치, 케일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와 등푸른 생선, 견과류, 베리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나 모자로 자외선을 막아주세요. 또한 고혈압과 당뇨는 망막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눈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셨다면 잠시 창밖 먼 산을 바라보며 눈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의 두 눈은 지난 세월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날들을 담아낼 소중한 보물입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정기적인 관심과 검진이야말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더 오래도록 눈을 맞추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어르신들께서 맑고 건강한 눈으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